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잠깐 보실까요? 지금 저 보면 교재를 혹시 하지 왜 지금 교환으로 하냐고 혹시 간혹 약간 의구심을 품으신 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교재도 물론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보완을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재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교환으로서 지금 정리했었던 게 노무 관리도 그렇습니다만 사회보험도 보완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고 현 지금 출제되는 경향을 좀 보시면 조금은 보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사회보험도 교환을 조금 더 주의해서 봐주시고 이제 필요하시면 교재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수업은 지금 현재 교환으로 정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필요하시면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정리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교환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제 산재보험법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보면 산재보험법. 산재보험. 일단 여기 이제 산재보험법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의 목적은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적용 범위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지금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임의 적용 사업장으로서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즉, 이 산재보험법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 제외 사업장. 그럼 적용 제외 사업장이 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밑에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사업장 규모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된다. 이제 그래서 네 가지 관련된 그 규모를 정리하는 것 중 1번부터 쭉 해서 지문의 4번까지 보시면서 일단 마지막 4번 한번 볼까요? 농업, 임업, 벌목업을 제한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이다. 이제 그래서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총 4가지 관련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제외 사업장의 규모가 몇 개 있다, 몇 가지 있다, 4가지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더라 해서 이 부분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장 및 위탁이다. 이제 그래서 1번에 그럼 이거는 누가 관장하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2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위탁을 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설립이 된 근로복지공단에 이 관련 업무를 위탁을 주게 돼 있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4번은 용어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산재보험법상 여러분들 살펴볼 부분 용어정의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법상 용어정의, 살펴볼 용어정의 중에 밑에 보시면 정리된 용어에 관한 정의 중에 1번부터 해서 지금 출퇴근 제에 관련된 8번까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일단 먼저 4번, 5번, 4, 5, 6 보자. 4, 5, 6. 자, 영어 정의 중에 지금 보시는 부분에 4번과 5번과 6번. 그러면 4번, 5번, 6번을 보시는데 자, 4번, 5번, 6번인데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건데 4번, 5번, 6번 일단 여러분의 정리는 이 부분에 세 가지 관련 용어. 이 용어는 지금 보면 관련 용어별에 따라 정의를 정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주어지는 용어와 그리고 플러스 정의 이 용어 정의 두 가지가 여러분 연결형으로 물었을 때 서로 위치가 맞게 짝짓기가 잘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먼저 보죠. 그러면 지문을 쭉 가면서 보죠. 자, 네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 자,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치유. 그 다음 5번 장애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애. 그 다음 6번은 중증 요양 상태라는 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뭐라 한다 이거를 중증 요양 상태다 해서 지금 살폈던 4, 5, 6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를 줬을 때 정의와 용어가 짝짓기가 잘 되는 걸 구분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것은 정의별 여러분 용어 정리가 연결이 됐다고 한다면 혹시나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혹시 정의를 주고 이 중에 4, 5, 6 중 하나를 이와 같은 주관식의 용어로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부분까지 정리하시자 해서 4번, 5번, 6번은 단순히 짝짓기가 정리가 끝났다면 혹시나 정의를 주었을 때 이 4, 5, 6 중에 하나 용어를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부분도 한번 준비하시자 해서 4번, 5번, 6번 보시고요. 자, 위에 3번 유족입니다. 유족의 이제 범위는 배우자부터 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인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배우자 범주의 단서 있죠. 이 배우자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봤던 여기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제 그래서 3번 유족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네, 에서 하나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살펴보시게 여러분이 보험급여 사업이요. 보험급여 사업. 그러면 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사업이다. 그러면 산재보험법상에 일단 이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구 부담을 한다? 바로 이제 전 시간에 징수하는 법률에서 사업주 부담을 한다. 그러면 소요되는 보험료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래서 그 보험료 토대로 급여 사업은 몇 가지를 합니까? 총 8가지 급여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가시면 지금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험급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해서 총 1번에 기억의 요양급여부터 해서 마지막 8번에 직업재활급여가 총 몇 가지? 8가지 국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급여 종류 8가지 좀 하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이 급여 사업 8가지 급여 사업 중에 하나 여러분 명칭 하나 있죠. 그 중에 나와 있는 지문에 비읍번은 지금 상병보상연금에서 상병보상연금은 뒤에 연금이라는 지문이 붙으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게 국민연금법상의 급여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병보상연금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읍에 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해 총 요양급여보다 직업재활급여가 총 몇 가지? 8가지 급여사업을 실시한다. 2번. 자,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수급권자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2번. 자, 3번. 현재 지금 보이세요? 3번 볼까요? 3번은 현재 지금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은 이 3번 지문을 지금 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는 증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은 여기 3번 지문 자체를 주관식으로 여기를 시험에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냈다는 거 3번 지문은 박스형의 지문에 이거 놓고 그 중에서 여기 지문 중에 시험을 물었던 것은 그 중에 일단 먼저 지문만 먼저 볼까요? 3번의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있죠. 그래서 지문 중에 그 중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기입형으로 해서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부분들은.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 변동률 출제가 됐다면 혹시 그 지문 중에 한번 쭉 읽어보고 더 한번 설명드리면 3번.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3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뭐가 출제가 됐다? 지금 보신 대로 소비자 물가 변동 요걸 기입형으로 가로도 시험을 물어봤다면 그 지문 외로 이 지문 지금 그 지문 외로 이 박스 3번 지문에서 좀 살펴보실 부분들은 그 중에 이제 숫자 관련 부분에 가보시면 지금 나이와 연수 관련해서 1년 그리고 나이는 60세라는 지문에서 60과 1년 하나 체크 받으시고요. 임금에 관한 기준은 지금 3번의 평균 임금에서
평균 임금이다 해서 3번에서 일단 기출된 지문 소비자 물가 변동들 뺀 나머지 지금 지문 중에서 숫자 2가지와 용어 평균 임금 하나 정리해서 일단 동그라미 3번 마무리 좀 하고요. 자, 밑에 이제 보면 6번으로 갑니다. 급여 종류입니다. 자, 급여는 지금 사회보험 중에 급여에 관한 어떤 종류나 분류를 가지고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부분에 거의 대다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7에서 8개가 다 이 산재보험법에서 거의 좀 집중이 됐다. 여기에 집중된 이 산재보험법 중에서도 일부에 또 몇 개가 좀 집중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사회보험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보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세 번째가 되는 이제 고용보험법의 급여 중에 일부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 8가지 급여 사업 중에 조금 정확한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한번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하고 어떤 수치 내용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급여가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자, 요양급여는 보시면 일단은 먼저 그 성격을 한번 보죠. 1번의 기업.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성격은 그렇고요. 니은은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순서입니다. 순서를 이제 보시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그 요양급여의 지급 순서 여러분들이 지급 순서예요. 지급 순서를 하게 되면 2가지, 지급 순서라는 건 보시면 2가지입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요양과 요양비 순서가 되는데 일단 이 요양급의 지급 순서는 뭐가 우선인가요? 요양이 먼저고요. 요양을 할 수 없는 부득이 사유는 뭘 지급합니까?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일단 요양급여는 이 요양이란 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쉽게 입원해서 어떤 의료 혜택을 보아야 되는 게 요양이라 한다면 이 요양을 대신해서 요양비를 지급한다는 게 순서는 일단 먼저 순서로 봤을 때는 뭐가 먼저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순서로 봤을 때 뭐가 먼저 요양이 먼저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신 뭘로 줍니까? 요양비로 준다는 거예요. 요양비는 뭐냐? 요양을 할 수 없는 부득이 사유가 없다면 요양비로 준다고 그랬는데 요양비는 그러면 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뭐 의료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면 이 요양을 했다면 받을 혜택을 뭘로 환산하는 거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대신 주는 걸 이거를 요양비다. 순서는 요양이 먼저 부득이하다면 요양비 지급이 2번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요양비가 먼저고 그 다음 요양 아닙니다. 순서는 요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라면 해서 2번째는 꼭 지급 순서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부상 또는 질병이 며칠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3일이죠. 3일. 그래서 여기는 3일입니다.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됐으면 지급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서 요양급여 일단 2가지 꼭 기억하시고 요양급여 범위 밑에 보면 리을에 A번 진찰 및 검사부터 해서 뭐 그 밖에 영어로 정하는 부분 중에서 리을, 미음, 비읍 3가지 한번 참조를 좀 봐주시죠. 대신 니은하고 디귿 방금 받은 지급의 순서하고 그리고 며칠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3일 이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하나 봐주시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째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 자, 휴업급여. 여기도 이제 성격은 이제 첫 출발부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휴업급여도 어느 경우에 지급하냐? 그래서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일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휴업급여도 일단 여기 휴업급여도 보시면 여러분 휴업급여도 며칠이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3일 이내. 그래서 여기도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할 거냐 해서 임금부터 출발한다면 임금은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이죠.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이죠. 그래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휴업 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한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그 지금 지문 중에 3일과 평균 임금하고 100분의 70에서 평균 임금도 꼭 정리할 이 사유에 따른 급여 중에 하나가 되고, 일수는 지금 8가지 급여 중에 보면 일수가 며칠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보신 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며칠이면 지급하지 않더라 해서 일수는 3일, 3일은 여기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나옵니다. 임금은 평균 임금 꼭 그리고 100분의 70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관련 요양급여 3일, 3일 그리고 평균 임금하고 100분의 70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중에 지금 보면 가장 출제 어려운 부분에 출제 문항은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꾸준히 내고 있는 부분들이 평균 임금이라는 지문하고 100분의 70이라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이 숫자 관련 부분이나 이렇게 용어 가는 부분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순서입니다.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될 때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금까지 보면 이 사회보험에 관한 급여 중에 출제 빈도로 봤을 때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요양과 휴업급여는 객관식, 주관식을 좀 번갈아 가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나 용어들을 꼭 기억하실 부분들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장애급여 보죠. 장애급여. 장애급여의 지급 사유 및 지급 방법 잠깐 확인해 보면 지문에 일단은 첫 번째 지문에 지금 A, 장애급여는 어떻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지급한다. 그래서 장애급여 지급 성격은 이건 어떻게 되죠? 부상이나 질병에 지금 부상을 당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을 때 지급되는 게 장애급여죠. 장애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치료 후에 치유된 후에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게 장애급여의 지급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는 그 지급에 관한 성격 좀 확인하고 형태는 B번입니다.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별표에 따른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애 등급 기준 대통령령으로 한다. 하나 더 니은 장애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이다. 그래서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면 그 수급권 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소멸된다는 거죠.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했던 수급권의 국적상실, 외국 거주나 외국에 거주하게 출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 거주하기 위해 출국, 그리고 D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등급이 장애 등급 또는 진폐 장애 등이 변경돼서 두 가지 관련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등의 그 두 가지 연금의 수급권이 소멸 없어집니다 정도까지 해서 장애급여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자, 상병보상연금은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상병보상연금은 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상병보상연금 어느 경우에 지급되는 이 급여를 말하냐 그래서 기억에 가보니까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에 모두 밑에 나와 있는 A, B, C죠.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뭘 지급합니까?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 지급한다. 그래서 상태는 세 가지가, 첫 번째 A,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B,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C,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그래서 A, B, C 세 가지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계속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뭐를 대신해서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상병보상연금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4번의 기억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용어 두 가지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하고 여러분이 그 연수 있지, 연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상태 유지가 된다. 2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와 같은 상태 유지가 된다면 해서 2년 체크하시면서 일단 일단 용어는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하고 상태 관련 A, B, C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B번에 중증 요양 상태 있죠. 좀 전에 여기 용어상에 한번 정리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용어상에 좀 여기 정리할 때 좀 전에 여기 6번에 중증 요양 상태. 그래서 중증 요양 상태는 여기 용어상에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급여 사업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상병 보상 연금하고 연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중증 요양 상태까지 이제 용어는 여러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중증 요양 상태. 그럼 여기는 연금이라고 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연금이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박스에 가보시면 밑에 니은번에 나와 있죠. 박스 들어가면 그 등급은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그 지급되는 것은 평균 임금의 몇 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는 요양, 여기는 것이 여기는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1, 2, 3급에 따라서 평균 임금의 몇 일분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명칭은 지금 뒤에 뭐가 붙어서 연금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이 된 게 뭐가 있다? 상병, 보상, 연금. 그래서 숫자 하나, 영어 셋. 그리고 임금에 관한 기준을 물어본다면 상병, 보상, 연금은 지금 봤지만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관련 등급에 따라 무슨 임금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상병보상연금 좀 정리하고요. 자,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지급합니다. 네, 하나. 그다음에 유족급여는 좀 기억에서 쭉 해서 몇 가지, 시효까지 1년에 몇 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볼까요? 유족급여는 성격,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급하는데 그중에 유족보상 일시금이죠.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연금이 아니라 뭘로 지급하죠? 이거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유족급여는 두 가지를 좀 일단 한번 체크할 건데 뭘 체크할 거냐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디귿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의 범위에서 디귿에 지금 A번의 박스에 가면 1부터 5에 관한 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 범위가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의 상실과 지급 정지와 관련해서 밑에 가면 A번에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인 유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된다고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디귿번의 박스와 비읍 박스에서 디귿과 지금 비읍의 박스에 가보시면 디귿하고 비읍의 박스에 가보시면 유족 보상연금의 유족의 수급 자격의 범위하고 비읍에 나와 있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의 자격 상실의 사유와 관련 박스에 들어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족보상연금은 지금 보신 대로 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보시면 유족보상연금의 범위, 수급 자격의 범위하고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가 좀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쭉 나열되어 있는 그중에 여러분들이 그중에 이 나열되는 사유들 중에 보면 그중에 나이와 그리고 장애 관련 등급에 관한 부분을 좀 주의해서 나이와 등급 정도만 여러분 좀 확인하셔서 나이는 그와 같은 기준과 등급은 이와 같은 장애 관련 등급이 있다면 해서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디귿번의 박스와 그리고 비읍의 수급 자격에 관한 상실에 관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두시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나이만 여기네요. 여기는 나이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이 정도에서 여기는 나이 정도만 좀 확인하셔서 대상자에 따라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그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것은 범위와 자격 상실에 관한 박스 내용 중에 그중 나이 규정만 좀 체크하셔서 내용을 좀 마무리하시게요. 자, 그 다음 장의비입니다. 장의비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금액은 평균 임금의 121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까지만 사선을 좀 그을까요? 그래서 7번째 장업이. 자, 그 다음에 8번의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직업재활급여 종류 두 가지입니다. 크게 기역과 니은의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역번에 이제 보면 세 번째 줄에 자 대여에 실시하는 밑줄은 그 마지막 지문 밑줄 그어볼까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그리고 니은번도 마찬가지 세 번째 줄 끝부분 밑줄 그어보면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밑줄 그었던 직업재활급여라든지 하게 되면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뭐라 합니까? 이걸 직업재활급여라 한다라고 해서 문항 8번까지 총해서 몇 가지 급여사업은 총 8가지 요양급여부터 방금 봐도 직업재활급여 총 몇 가지 8가지 급여사업이 있다라고 이제 해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단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지금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그래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다. 배상과의 관계가 이렇다 이제 해서 지문인데 여기는 다른 손해와 배상과의 관계 관련해서 자, 문항 1번이죠. 자,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교조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이제 해서 7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1번. 1번은 이 동그라미 1번 보면 등에 따라 마지막 지문이 포인트예요. 마지막 지문은 뭐가 됐냐면 면제된다. 재해보상 책임이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면제된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1번에서 잡혀 여기 마지막 지문 면제된다란 요 지문만 일단 보시면 면제된다가 면제되지 않는다로 바뀌는 걸 주의하시는데 그럼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게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하실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 이거를 된다 안 된다를 외우기보단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서 이걸 잠깐 예를 설명드리시면 지금 산재보험법을 방금 여기 지워진 이 부분 산재보험법 급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과정 중에 노무관리 규정 중에 근로기준법을 정리했던 것 중에 재해보상을 수업을 했었어요. 그 둘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럼 요걸 잠깐 보죠.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금 보험급여 사업을 정리해서 보험급여 사업 그러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뭐가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재해보상이 있어요. 재해보상. 자, 그럼 요 둘의 관계에 일단 그럼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사업은 8가지겠죠. 8가지가 있고 8가지 급여 사업이 있는 거 방금 지워지기 전에 확인해서 8가지 급여 사업이 있죠. 8가지. 그리고 재해보상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기억이 혹시 안 나실 수도 있긴 하지만 확인해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했던 것 중에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일단 급여 들어가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보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냐? 자, 그러면 산재보험법은 좀 전에 그 가장 첫 시작에 산재보험법은 대한민국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산재보험법을 정리했던 산재보험법이 뭐 하다? 적용 제외. 그러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적용이 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뭐가 있더라?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 그래서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다 보시면 그러면 산재보험법이 지금 보시면 적용 제외예요. 그러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장도 근로자를 분명히 채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건데 이 적용제외 사업장에 그러면 이 적용제외 사업장이면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업무와 관련 어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그때는 어느 법에 따라서
그때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다 보니 그때 무슨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 혜택을 재해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용 제외 사업장이면 그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보시면서 근로기준법 무슨 말씀드린 방금 본 대로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라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산재보험법의 급여 중에 휴업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보상에 관한 6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휴업보상이 있어요. 휴업보상. 성격은 똑같습니다. 성격은 똑같아요. 성격은 똑같아요. 단, 이 산재보험에 적용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면 이때 휴업보상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 그럼 예를 들었던 이 휴업급여를 근로자가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라면 뭐예요? 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한 무슨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에 뭐에 관한 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휴업보상 책임은 뭐 하겠다?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A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해서 쉴 수밖에 없다라면 그때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도 받고 휴업보상 둘 다 받는다? 아니, 이때 뭘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이 책임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면 그때는 뭐예요? 산재보험법 적용 안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휴업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면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경우는 사업주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이야기를 1번에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2번도 거의 지금 1번과 설명을 드렸던 부분하고 또 같은 성격으로 접근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7번에 1번은 꼭 하나 이해하시고 2번도 방금 1번의 그 개념과 같이 접근하셔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8번으로 갑니다. 보험급여 지급입니다. 지급은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을 때 며칠 이내 지급합니까? 14일 이내 지급한다. 이제 그래서 8번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9번 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부당이득의 징수. 자, 부당이득의 징수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부당이득의 징수는 동그라미 1번.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부당이득의 징수예요.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의 징수. 일단 돈을 지급해 급여를 나갔다면 그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면 그 급여를 뭐 하겠다? 다시 돌려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크게 3가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기역, 니은의 디귿에 따른 경우라면 그때 지급됐던 금액이 있으면 그걸 다시 뭐 하겠다? 돌려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유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유, 기역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네, 이 경우도 그 급여를 징수하는데 1번의 마지막 줄에 양가로 금액의 양가로 단서 있죠. 금액에 가보면 기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지급된 금액을 그 급여를 징수하는데 얼마를 2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지급됐다면 돌려받을 때 얼마를 받는다는 거죠? 200만 원을 돌려받겠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의 징수는 사유, 기역, 니은, 디귿의 3가지 중에서 2배의 금액을 징수하는 것 그중에 몇 번? 기역번이 해당이 됩니다. 부분들은 하나 정리 잠깐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 한번 2, 3번 읽어보시고 10번, 11번은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12번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시겠습니다. 12번부터 정리, 12번. 12번을 좀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12번은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단자. 그래서 12번은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나와 있죠. 12번은 심사 청구에 심사 청구 그리고 재심사 청구에 재심사 청구입니다.
심사와 재심사 청구. 심사란 건 일단 이 산재보호법 1년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을 이 불만 사항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심사 청구했어요. 그럼 심사 청구할 사항에 불만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가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지문의 양가로 1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죠. 1번.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의 결정등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1번. 2번. 심사 청구는 보험급의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합니까? 15일 이내 공단이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심사 청구. 그럼 심사 청구는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여기는 안 날부터 며칠 이내 합니까? 그래서 안 날부터 플러스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네, 하나. 자, 두 번째, 2번. 자, 2번하고 3번. 자,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냅니다. 4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 5번. 그럼 이 심사 청구는 공단의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단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이 심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공단의 그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게 뭘 둔다?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문항 5번, 6번.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네, 6번, 7번. 자, 결정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 및 보험급의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알립니다. 그리고 일단 지문에서 그러면 6번하고 7번이 관련해 보시면 숫자 나와 있죠. 그래서 60일, 20일, 그리고 7일에서 6, 7일에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숫자 3가지 좀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항 8번에 가보면 8번에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규정 하나. 그리고 9번으로 갑니다. 9번이 이제 여기 이제 재심사 청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 자, 재심사 청구는 가보니 지금 지문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심사 청구하고 나서 재심사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심사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로 갈 수 있는 것은 방금 봤던 그 단서. 그래서 9번의 단서에 해당되는 즉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한다면 뭐를 생략하고 심사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뭐로 들어갈 수 있다? 재심사 청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 정리해서 9번하고 그리고 10번. 10번은 그 생략이 되는 경우, 즉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급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인가요? 90일 이내 제기한다. 그래서 일단 심사와 재심사 청구 마쳤고 지금 보신 대로 심사 청구에 관한 기한을 물어봐도 안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90일. 재심사에 관한 청구를 물어봐도 안 날부터 며칠인가요? 90일. 그래서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한 부분에 따른 어떤 시점은 두 가지 청구 시점 모두가 다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여기 이제 보면 공단에, 이 근로복지공단에, 그리고 재심사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이 심사 청구를 공단에 했을 때 그 공단에 두는 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간에 재란 지문이 하나 들어가서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위원회 지금 잠깐 보류했었던 지금 10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둡니다라고 보시고 여기는 2번에 관한 그 구성원에 관한 수 정도 관한 게서 2번에 가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에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9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 10번, 11번에 관련 위원에 관한 건 여러분 구성에 관한 요건만 확인하고 마무리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3번은 시효입니다. 시효. 자, 이제 산재보험법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도 시효를 정리하고 있다. 시효 봅니다. 시효. 시효는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다음의 권리는 몇 년이다? 3년. 그래서 이 산재보험법에 관한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의 권리관계에 있는 시효가 몇 가지가 있냐? 밑에 이제 가보니까 기억,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부터 미음까지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다. 이제 그래서 3년은 지금 기억번부터 어디까지? 미음까지 해서 5가지 권리관계는 몇 년인가요? 3년. 그럼 여러분이 산재보험법에 관한 시효를 물어보면 기억번부터 미음까지 중에 어느 거를 줘도 권리관계 시효는 몇 년입니까? 3년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하고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이어지는 지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서 여기 이제 기억번은 지금 뭐예요? 기억번은 뭐예요? 기억번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예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기억에서 미음에 총 5가지 관련해서 시효는 해서 그중에 기억번만 일단 먼저 본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이다? 시효가 3년인데 지금도 보신 대로 이어지는 단서에 가보니까 단서에 다만 보험급여 중 그러니까 여기는 보험급여가 있는데 이 보험급여 중에 그럼 여기는 여러분 이 보험급여 중에요. 이 보험급여 중에 지금 5가지 보험급여는 시효가 몇 년이더라? 5년. 그러면 일단 보험급여를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주면 시효가 3년인데 만약에 보험급여 중에 5가지 어떤 보험급여를 특정 지어서 지문을 주면 그때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그건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급여 중에 5년의 시효로 보이는 건 몇 가지가 있다. 해설을 보니까 5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유족급여, 장의비,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몇 년입니까?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시효는 꼭 주의해 2가지로 구분하세요. 산재보험법상의 기억에서 미음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면 3년인데 혹시나 그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보험급여 중에 5가지 전부 일부든 간에 주면 그때는 시효관계 요건 몇 년이다? 5년. 이 부분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산재보험법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산재보험법 정리를 좀 하고요. 쉬었다 다음 시간에 고용보험법 정리를 하겠습니다.